여보세요. 아들아, 아빠가 큰일 냈다. 42년 모은 퇴직금, 3억 대출까지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67세. 요즘 같은 세상에 67세면 아직 젊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서울 근교의 중소기업에서 42년을 일했습니다. 42년이요. 대학 졸업하고 25에 입사해서 67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직하지 않고 한 우물만 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2년, 3년 만에 회사를 옮기던데 제 시대엔 그게 아니었어요. 한 직장에 충성하는 게 미덕이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영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퇴직금 잘 받아서 노후 준비 잘 하시고요. 다들 축하해주고 부러워하고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42년의 직장 생활. 힘든 날도 많았지만 드디어 끝이 났고 이제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실컷 주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나니 약 2억 8천. 제 평생의 결실이었어요. 42년을 매달 월급 받아 살림하고 아이들 학비 대고 집착만 하고 모으고 싶어도 못 모았던 돈. 그게 한꺼번에 통장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인가?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번 신도시 분양건 진짜예요. 서울 접근성 좋고 교통도 좋고 특히 이번에 들어오는 게 상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이라고요. 입주 기업들이 벌써부터 줄 서 있대요. 업무 시설, 입주 기업, 신도시 분양. 이 단어들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퇴직하고 나면 매일이 불안합니다. 더 이상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요.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몇 년 남았고 퇴직금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 돈으로 정말 괜찮을까? 그 불안함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왔어요. 그러던 차에 들은 그 대화. 신도시 업무시설, 입주기업.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서울 근교에 신도시 개발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방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도 짓는다고. 이거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 제가 평생 해보지 못한 겁니다. 월급쟁이로 42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 샀다가 팔았더니 3억 벌었다더라.
분양권 받아서 프리미엄 붙여 팔았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나만 뒤처지는 건가? 42년 동안 성실하게만 살아온 내가 바보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업무시설 분양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입주기업들이 이미 계약했고, 임대 수익도 보장된다고. 월 400만 원씩은 들어옵니다. 원금 회수는 7년이면 되고요. 그 이후는 순수익입니다. 월 400만 원. 연간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국민연금보다 많은 돈입니다. 이게 정말이면 아내와 여행도 실컷 다니고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꿈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요? 분양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분양 사무소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고급 소파에 커피 향이 그윽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사장님 잘 오셨습니다. 사장님이래요. 42년을 과장, 차장, 부장으로 살다가 퇴직하고 나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이 단지는 정말 특별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보통 상가 분양은 공실 위험이 있지만 저희는 업무시설입니다. 이미 입주 확정된 기업이 10곳이 넘습니다. 여기 리스트 보세요. A사 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한 번쯤 들어본 기업 이름들이 쓰여 있었어요. IT 기업, 유통기업, 제조기업. 와,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임대료도 이미 책정되어 있고요. 계약서도 다 완료됐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분양만 받으시면 입주 즉시 월 4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월 400만 원. 다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0% 확실합니다.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사기치려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방정부도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세요. 인허가 서류도 다 있습니다. 서류 뭉치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도장들과 사인들.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많은 서류들이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어떻게? 제가 망설이자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 금리도 낮고요. 게다가 월 400만 원씩 임대료 들어오면 대출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줬어요. 분양가 5억 5천만 원. 자기 자본 2억 8천만 원, 제 퇴직금이죠. 대출 3억 원. 월 대출이자는 연 5%로 약 125만 원. 월 임대 수익 400만 원. 순수익 275만 원. 보세요, 사장님. 매달 275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진짜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275만 원. 그 숫자가 눈부시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대출을 67세인데 은행에서 빌려줄까요?
제 나이가 걱정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휴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니까 나이는 상관없어요. 분양받으시는 물건이 담보잖아요.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좀 나갔다 왔어.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한테 말하면 분명히 반대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퇴직금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안전하게 예금하자. 분명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는데 이제라도 자산가가 되어야지. 아내한테 좋은 생활 시켜주고 싶어.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분양사무소에 갔습니다. 계약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3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기대감인지 불안감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주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완공은 1년 후입니다. 그때 입주하시면 바로 임대료 받으실 수 있어요. 1년. 1년만 기다리면 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3개월은 괜찮았어요. 대출 이자 125만 원씩 나가는 건 예금 이자 조금 받아서 충당했습니다. 곧 완공되면 400만 원씩 들어온다.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아내한테는 여전히 말 못했습니다. 여보, 예금 이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아내가 한두 번 물었지만 요즘 금리가 낮아져서 그래. 얼버무렸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좋은 소식 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사 현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건물 골조가 좀 올라간 것 같았지만 사람도 별로 없고 장비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불안해져서 분양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건가요? 아, 사장님. 걱정 마세요. 자재 수급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정상화됩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8개월째.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예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 2억 8천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제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신도시 분양 투자 이야기, 입주기업 이야기, 월 400만 원 임대료 이야기, 전부 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퇴직금을 전부, 대출까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내가 소리쳤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1년만 기다리면 월 400만 원씩 들어온다니까. 제가 변명하려고 하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2년. 42년을.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미친 듯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같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주 확정 기업들. 대부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은 없는 회사들. 임대 계약서도 가짜였어요. 지방정부 협력 사업이라던 것도 과장된 거였습니다. 인허가 서류들도 일부만 진짜고 나머지는 조작된 거였어요. 그 화려한 분양사무소도 계약 9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속았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속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완공 예정일이 지났지만 건물은 반쯤 지어진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공사는 중단됐고 시행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사가 이미 파산했고 자산도 없습니다. 받아낼 게 없어요. 제 퇴직금 2억 8천만 원 날아갔습니다. 3억 원 대출은 그대로 남았고 매달 125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임대료 400만 원은 당연히 없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예금을 깨서 이자를 냈지만 그것도 1년이 한계였습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분양권도 경매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반쯤 지어진 유령 건물의 분양권을 누가 사겠습니까? 아내는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집안일만 하고 방에만 있습니다. 가끔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아빠가 42년 동안 모은 돈을, 너의 유산이 될 수도 있었던 돈을 다 날렸어. 그리고 빚까지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와요. 왜 그랬을까? 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수없이 자책합니다. 거울을 보면 67세 노인의 얼굴이 보여요. 주름진 얼굴, 백발, 축 처진 어깨. 이게 나인가? 42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영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밥맛도 없고 TV도 보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차라리 나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내와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할까?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어요.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가끔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갑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내는 듣지 못합니다.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퇴직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큰돈을 한꺼번에 넣지 마세요. 확실하다. 보장된다. 입주 기업이 있다. 이런 말들 믿지 마세요. 정말 확실한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아내와 자식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제 퇴직금 2억 8천만 원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3억 대출도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내와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67세. 인생의 황혼기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아내의 신뢰도, 아들에 대한 자존심도, 저 자신에 대한 믿음도 모두 잃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욕심을 조심하세요. 불안함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을 믿으세요.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아내에게 말을 걸어볼까 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42년의 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신도시 분양 투자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 금융신고센터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키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